안녕하세요. 송교우입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을 선진경제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이 UN 기구를 만든 지 57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긍지를 가지만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선진국 한국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아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진국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무엇이 선진국 한국을 한국답게 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 한국은 표현의 자유 모범 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나라, 필요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 한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의 첫째 이유는 부패가 없는 아시아 매력 국가 한국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산 정약용 아시죠? 이분이 황해도 곡산이라는 곳에 수령으로 발령을 받아 갑니다. 당시 곡산에는 부정부패가 가혹했습니다. 걷어야 할 세금이 300전이라면 900전이나 걷어갑니다. 나머지 600전을 관아에서 착복합니다. 그래서 이계심이라는 인물이 나서서 농민들을 모아서 관아로 가가지고 부패 실태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이 내용을 조정에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계심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계심을 만나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계심을 무죄 방면합니다. 그러면서 이계심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형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 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함을 폈다. 저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신문을 만든 서재필 박사는 1898년 독립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공론의 자유가 없어진다. 공론이 없어지면 관인들이, 정부 관인들이 인민의 생명, 재산과 여러 권리들을 함부로 유린한다. 결국 국가 자체도 위태롭게 된다. 이처럼 이 땅의 지식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 표현의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준비하는 가짜 뉴스법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민법에서 계산한 보통 피해 액수의 최대 5배까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짜 뉴스의 폐해가 워낙 커서 그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서재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는 인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는 이 5배 징벌적 배상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적용해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보건, 환경의 이 5개 분야 언론 보도에서는 아예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영역, 개인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를 선진국 한국을 한국답게 하는 정체성, 한국의 매력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표현의 자유는 한국이 디지털 국제 분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합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고 중국 정부 산하의 국제경제교류센터 연구원인 천원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 12월 중국 인민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보 개방을 촉진하자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
이분은 자신이 파키스탄에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 방송과 인터뷰를 했고 그 영상 링크를 받았는데 중국에 돌아와서는 그 링크를 열어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가까운 파키스탄에서 보낸 링크도 열 수 없는데 중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개방과 소통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구글 검색이 안 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중국 경제학자의 말이 실감 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는 선진국 한국의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말하고 쓰고 배포할 자유만이 아니라 알 권리, 정보 접근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선진국 한국은 아시아의 매력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중국, 북한, 미국, 일본을 잇는 디지털 국제 분업 발전에 앞장서고 주도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질병 등 세계의 보편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매력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체성은 군사력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 한국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결을 해소하는 선진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이란 무엇인가요? 사상과 견해를 외부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상이나 견해가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지동서를 조선에 처음 소개한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는 1860년에 쓴 인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이 본 것을 내가 혹 보지 못하고 내가 본 것을 남이 혹 보지 못하니 남과 내가 본 것을 모아서 빠진 것이 없게 하여 서로 비교하면 내가 보는 것이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이 번역은 백민정 교수가 한 것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을 매우 심각한 장애로 염려합니다. 디지털 시대, 정보통신 시대를 사는 남과 북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에 가로막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찬양, 고무, 선전, 동조죄로 처벌합니다. 북한형법도 한국 방송 청취를 처벌합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방송과 언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중국 경제학자 천원님은 용기 있게 중국의 데이터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남과 북의 소통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한국이 먼저 모범을 보여 북한 언론을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대결을 해소하는 실질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선진국 한국이 전쟁 위험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선진국 한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선진국 한국을 만들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친 애국선열께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조선 독립 만세라는 선열의 외침과 표현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